자, 우리 학생들 14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중심이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직선과 거리의 최소값을 살펴보는 게 우리 목적이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 문제는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그치? 그래서 그림, 요 정도 말로 된 표현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심, 원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고, 중심이 3,2가 되겠고,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때 이 직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충 그리고 의미만 파악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2x-y 플러스 8은 0에서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지. 제일 짧을 때가 언제가 제일 짧습니까? 우리가 얘 때가 제일 짧아 보이지 않겠니 얘들아? 맞죠? 좀 예쁘지 않네. 얘 때가 제일 짧아 보인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얘들아? 어렵지 않네요. 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 D에서 우리가 반지름 R만 빼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있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의미 파악해 보니까 얘가 제일 짧을 때가 되는 거고, 이 제일 짧을 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 D에서 반지름 R을 뺐을 때 최단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 D를 한번 구해보기로 할게.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그렇지. 루 씌운 다음에 우리 학생들 개수들의 제곱의 합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대신 x1, y 대신 y1을 지워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얘는 뭐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가 루트 5분의 얘는 12가 나온다는 거 돼 안 돼? 유리화 시키니까 뭐 나오겠어 얘들아? 5분의 12 루트 5가 되겠고요. 뭘 빼주시는 게 우리 최소값이 되겠어? 반지름 R인 루트 5를 빼줘야 되겠다. 루트 5라는 거는 5분의 5 루트 5지만 얘들아 빼주니까 무슨 값이 나오겠어? 그렇지. 5분의 7 루트 5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왜? 12에서 5 빼니까 7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림을 그리고 의미 파악한 연습을 하시기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자, 우리 학생들 15번 문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15번 문제도 어떻게 푸는 거냐? 도형이란 말이야. 도형은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은 그래프를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 학생들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 대충 그리고 의미만 파악하려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X축하고 Y축을 그린 다음에 X축과 Y축을 그렸어. 그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라고 써있냐면 A라는 점, O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A라는 점 당연히 X1, Y1이 되겠고요. 우리가 B라는 점, 우리가 X2, Y2가 생긴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이때 삼각형은 OABC가 되겠다. 삼각형 한번 그어보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때 여기 볼게요.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야. 알겠지? 2대1로 외분. 우리가 외분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 돼. 외분은 바깥으로 하는 거야. 2대1 이렇게 되는 거야. 2가 큰 거지 얘들아. 2대1 이렇게 외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OA를 이렇게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있어? 그렇지. P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2대1이 된다는 거야. 2대1이 된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 얘랑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는 얘를 몇 배 시켰다는 거야? 2배 시켰다는 거야 얘들아. 2배 시켰으니까 P라는 좌표는 X2 우리가 미안해요. 우리가 2배 시켰으니까 2x1, 2y1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OB를 어떻게 되는 거야? 2대1로 우리가 외분한다고 써 있어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2대1로 외분하는 거니까 우리가 1대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를 2배 시킨 게 우리는 Q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얘를 2배 2x2, 2y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요 정도 괜찮겠습니까? 요 정도 괜찮겠네. 그때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PQ의 중점이라고 써 있어 얘들아. 맞지? 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중점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니 얘들아? 중점이라는 거는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중점입니다. 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y1 더하기 y2가 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 중점의 좌표가 우리가 4하고 5가 된다고 써 있어. 4,5. 자, 그림을 그리고 의미 파악할 수 있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랬을 때 O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무게중심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X좌표 싹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3분의 우리가 0 더하기 X1 더하기 X2가 되겠고요. 우리가 3분의 0 더하기 Y1 더하기 Y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x1 더하기 y1이 얘가 4가 나왔고 y1 더하기 y2가 5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G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 3분의 5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얘가 A고 얘가 B다.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는 뭐 나오겠다는 거야? 3분의 9인 3이 바로 1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의미만 잘 파악한 연습만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어.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분점이라는 거 정도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또 뭐였어? 무게중심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자, 우리가 16번 문제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y는 x와 만난다. A란 점과 B란 점 만난다. 여기다 한번 밑줄 한번 쳐보기를 할까?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필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두 그래프의 교점은 말입니다. 교점은 우리가 방정식의 우리가 해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도 괜찮아. 뭐라고 얘들아? 두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해라는 거 알아도 교점 만난다. 방정식처럼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무슨 말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당연히 두 그래프의 교점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우선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자, 이 정도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그래프입니다. 꼭지점 좌표가 k,0이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y는 x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알겠지? 그때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어떤 점? 우리가 A라는 점, 우리가 B라는 점에서 만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당연히 두 그래프의 점 방정해니까 얘가 알파가 되겠고 얘가 베타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뭐 우리가 뭐 F 알파라고 써도 괜찮고요. y는 x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를 알파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베타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두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 우리가 얘랑 근이 우리가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 산수 괜찮아 안 괜찮아? 산수 괜찮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근하고 2차 방정식 나왔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 수 있다는 것 해야 안 돼.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양변에 1을 곱한 다음에 얘를 전개시킬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바로 2x가 되겠고요. 1로 넘길게. 그럼 x제곱.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어디 있어? 넘기니까 2k 플러스 2x. 산수 괜찮지? 플러스 k제곱이 바로 0이 되면서 여기다 더 써보기를 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나와? 두근의 합은 뭐 나오겠어? 그렇지. 2k 플러스 2. 이거 부호반다는 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어?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얘 그대로 온다는 게 두근의 곱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돼 안 돼? 됐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정보가 나왔냐면은 정보가 이런 정보 나왔어. 얘를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우리가 본 것처럼 C가 되겠고 얘를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우리 학생들 D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은 이거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큰 걸 작은 걸 빼면 돼. 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 길이가 6이 나왔다는 거야. 괜찮겠어? 그럼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로 쓸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요거 기본적인 정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에다가 주어진 조건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 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 해에서 나온 거고요. 알겠죠? 돼 안 돼? 얘는 주어진 조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주어진 조건이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6은 자, 우리가 2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알파 베타가 k제곱이니까 4k제곱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36은 4k제곱 얘랑 곱한 거 2배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8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k제곱이 되겠고요. 얘랑 지워지고 1로 넘겨보니까 무슨 값이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 학생들 1로 넘겨보자. 24는 맞죠? 24 맞나? 24 아닌 것 같아. 이걸 넘겨야 되지 얘들아. 이걸 넘겨보니까 32는 8k가 되겠고요. 따라서 k는 뭐가 나오겠어? 4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정답은 바로 2번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알겠죠?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가 두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해가 돼서 알파 베타가 되겠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근을 구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자, 우리 학생들 17번 문제는 거리합의 최소값이야. 우리가 거리합의 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최소값은? 거리합의 최소값은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 후 직선을 만들었을 때 최단 거리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거 D라는 점이 Y는 X 위에 있었을 때 얘를 Y는 X에 대하여 이거 좀 예쁘게 그려야 되겠네. 대칭 이동해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대칭 이동 시킬 겁니다. 알겠죠? 좀 예쁘지 않지만 좀 이해해줘. 이거를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킬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키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하고 얘 길이가 똑같다는 거지, 얘들아. 맞죠? 우리가 어차피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일 때는 이렇게 직선일 때, 맞죠? 이걸 때 우리가 이거 더하기 이거보다 이거 더하기 이거보다 이렇게 더하는 게 직선일 때가 더 최단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직선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다 보니까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뭐 나오겠어? x값이랑 y값이랑 자리바꿈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얘를 x축 대칭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다.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이걸 뭐에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렇지. 우리가 x축 대칭 이동하면 y값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입니다.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얘가 뭐일 때가 되겠어? 그렇지. 직선일 때가 최단 거리가 되지 이건 아니네요. 최단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직선일 때가 최단 거리가 되겠고요. 이 최소값인 거니까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우리가 보는 것처럼 A-B'의 길이만 구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우리가 거리합의 최소값은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직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루 씌운 다음에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X끼리 차이. X끼리 차이는 얼마큼 차이 나니? 6만큼 차이 나지? 6의 제곱. Y끼리 차이는 얼마큼 차이 나? 3만큼 차이 나지? 그래서 3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루트 45가 되겠고요. 얘는 3루트 5가 바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거리합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직선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18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18번에 살펴보니까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우리가 만난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아까 만난다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 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한 연습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가 x축에서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해가 두 개 있다는 거고 판별식 t가 0보다 큰 거고. 돼 안 돼? 됐어? 우리가 만난다는 거는 만나는 점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fx의 판별식 4분의 d를 한번 써보기로 할게 얘들아. 4분의 d라는 거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있다는 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걸 식을 예쁘게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3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k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산수 괜찮지? 3으로 묶어보기로 할까? 3으로 묶으니까 k제곱 플러스 4k 3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얘는 인수분해 보니까 k 플러스 6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를 파악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얘는 특별하게 빨간색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렇지. 얘는 우리 학생들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과 2란 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거를 알 수 있고 좀 예쁘게 다시 한번 그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판별시티가 0보다 아래인 0보다 작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해 없다. 해가 없다는 거지. 교점이 없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우리가 0 되는 거는 근이 한 개가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해가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얘들아. 알겠지?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돼 안 돼? 됐어?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살펴볼게. x축과의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4분의 D를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겠고요. 얘를 우리가 예쁘게 써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요거 오니까 마이너스 3K 제곱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36K가 되겠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96에다가 요거 만나니까 뭐였어? 36. 36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뭐 나오겠어 얘들아? 그렇지. 60이라는 거. 산수 괜찮니? 산수 되지 얘들아. 그래서 산수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볼게.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니까 우리가 K제곱 마이너스 12K 돼 안 돼?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아이고 마이너스 3 우리가 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자, 얘 그래프라는 거는 2하고 10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돼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건 위로 블록이 되는 그래프가 돼서 우리가 2하고 10이 되는 거니까 요딴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게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아래에 있는 거는 해가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우리가 해 없다. 그리고 얘는 중군이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고 얘는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해가 우리가 두 개가 되는 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괜찮겠어?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가 교점의 개수라는 건 해의 개수가 되는 거야. 해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정수 K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돼 안 돼?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살펴볼게. 우리가 파란색 그래프를 좀 더 그려보면은 얘는 해가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부분이 이거는 해가 없는 부분이지. 얘가 두 개가 되고 얘가 없다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의 개수가 달라는 거야.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은 얘도 해가 없고 얘가 해가 없는 거지 얘들아. 아하, 우리가 마육보다 큰 거부터 얘는 한 개가 있고 얘는 없는 거니까 마육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가 해가 없고 얘가 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일 때는 우리 학생들 빨간색도 중근을 갖겠고 우리 학생들 파란색도 중근을 갖는 거니까 얘도 만나는 우리 학생들 교점의 개수가 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여기 부분도 얘가 해가 두 개 있고 얘가 해가 두 개 있으니까 맞겠지 얘들아. 근데 우리가 빨간색을 더 그려보니까 얘는 해가 없는데 얘는 해가 두 개지. 맞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10까지 가능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얘는 해가 두 개, 얘는
해가 없다 안 돼. 해가 없다 된다. 중근을 갖는 거 된다. 해가 두 개 된다. 해가 두 개 해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10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러니까 개수를 세도 괜찮고요. K 개수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맞지? 마오, 마사, 마삼 이렇게 세도 괜찮고 아니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1만 해주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 돼서 15개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만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알겠죠? 자, 우리 학생들 19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19번 문제 이렇게 빈칸 집어넣기는 말이야. 빈칸 집어넣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문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맥을 이용해라. 됐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래서 주어진 정보는 그래도 다 쓰는 게 좋겠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A라는 점은 우리 학생들 뭐야? -1,4라고 써 있고요. B라는 점은 우리 학생들 -3,0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C라는 점 어디서? C라는 점은 0,-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됐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기로 할게.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A를 지나고 BD에 지나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맞지 얘들아? BD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이거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얘들아. X 증가량, X가 얼마큼 증가합니까? X가 4만큼 증가하고요. 마3에서 1까지 4만큼 증가하고요. Y는 얼마큼 증가합니까? 3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의 기울기는 뭐였어? 이거 기울기는 우리가 4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 이거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면은 우리가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지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수직인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뭐였지? 얘랑 곱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울기하고 점이 주었으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Y는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겠고요. -1, 4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1을 지나가고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가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이해됐어? 자, 우리 끝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또 문제 더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문제 더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그렇지. 여기 한번 볼까요? C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L2라고 했어. 그러니까 C2를 지나가는 거. C하고 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얘들아, 이 2라고 하는 거는 무슨 절편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야? 우리가 L1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바로 X절편은 Y값이 0 집어넣는 거야. Y값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3분의 4 X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겠고 1로 넘겨보면 -4가 되겠고요. 양변에 마사 나눈 다음에 양변에 3을 곱해주니까 산수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X는 바로 뭐 나오겠어? 2. 그래서 얘는 2,0이 되겠다. 맞지 얘들아? 그럼 L2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뭐예요? 그렇지. 얘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L2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요. Y 절편이 -2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Y는 기울기가 1이고 Y 절편이 -2가 되는 직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렵지 않게 X-2라고 나를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산수 괜찮지 얘들아? 산수 괜찮네. 그랬을 때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가 한 변의 길이, 이제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평행이라고 써있어요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얘랑 문제를 읽어보니까 평행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평행인 직선의 두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아무 점이나 정해더라도 그 거리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편한 거는 A라는 점하고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다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문제 보니까 A라는 점이 뭐였었지 얘들아? A라는 점이 -1,4가 되는 거고 이 L2의 직선이라고 하는 건 넘길게 얘들아. 우리 학생들 보면 X 빼기 Y -2는 0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거 길이나 똑같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루트 2분의 x 대신 x1, y 대신 y1을 집어넣으니까 무슨 값이 나오겠어 얘들아? 마 1, 마 4, 마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리화시키면 2분의 7루트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문맥을 이용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만 잘 작성하시기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20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20번은 우리 학생들 나머지 정리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그리고 이 나머지 정리의 가장 핵심적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는 유일하다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나머지가 서로 같다는 거는 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요거 말로 된 거를 수식으로 쳐보기로 할게 얘들아. fx를 뭐로 나눈다고 했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했을 때 몫이 qx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우리가 r로 서로 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아. 뭐라고 얘들아? fx를 뭐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몫은 q-x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서로 같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 나머지가 서로 같다는 거는 얘랑 서로 같은 식으로 짬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우리가 이 식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 fx는 우리가 나머지 같은 거니까 x 플러스 1도 있어야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식도 있어야 되겠고 몫은 qx가 되면서 우리가 나머지 r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이니까 얘가 4차 다항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가 1차, 2차, 얘가 1차가 와야지 되는 거고 최고차 계수가 뭐라고 써 있어?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되니 안 되니? 됐다. 그리고 나를 우리가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fx 플러스 1 돼 안 돼? 마이너스 5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 뭐로 나눠 떨어진다고 써 있니 얘들아? x제곱 미안해 인수분해 해볼게.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 써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0을 집어넣을 때 0을 집어넣으니까 0을 집어넣을 때 f1은 바로 5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마일을 집어넣어보자. 마일을 집어넣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일을 집어넣으니까 f0이 5라는 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 치는 게 우리 목적이고 나머지가 서로 같다는 게 이 문제의 풀이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잘 알고 있으면은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 잘 고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여기가 됐어 안 됐어? F1은 5라고 써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1을 다 집어넣을 거야. F1은 5라고 써 있어 얘들아. F1은 5, 1을 집어넣으니까 2.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1을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A가 우리가 R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5라고 하는 거는 마사 마이너스 4A 플러스 R이 되면서 율로 넘겨보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R은 우리가 9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0을 집어넣을 때 5가 나왔대. 0 집어넣어보자. 0을 집어넣을 때는 5가 나왔대요. 0 집어넣어볼게. 0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0 집어넣으면 마3 나옵니다. 0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요. R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R은 우리가 5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두 식을 뭐 할까? 빼볼까? 마이너스 A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4가 나와서 A가 뭐 나와? A가 마사가 나와. A가 마사가 나온다는 거 요거 집어넣으니까 그렇지. 우리 학생들 플러스 12가 나오지. 플러스 12가 나오니까 R은 뭐 나오겠어? 마7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만 잘 고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fx를 우리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돼 안 돼? 됐습니까? 산수 틀린 거 없지 얘들아. 산수 틀린 거 없네. x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a가 바로 마사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4,
R이 마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에다가 4만 집어넣으시면은 5 곱하기 4, 4, 16에다가 3을 빼주니까 뭐니? 4, 4, 우리가 4, 4, 16에다가 3, 13이 되나? 맞지? 4, 4, 16에 13. 13 우리가 4를 0 나오네 얘들아. 0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차피 0 나오니까 우리가 정답은 마7이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혹시나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는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만 잘 고치고 대의만 시키면은 손쉽게 풀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혹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자, 21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21번은 그림을 그린 거를 해석만 잘 할 줄 알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자, 우리가 21번에 보니까 편안하게 좌표가 다 주어졌으니까 얘는 마5, 0이고요. 얘는 0, 마5고요. C라는 거는 4, 3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됐어 안 됐어? 문제 읽어보니까 B하고 AC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 요거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선은 우리가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X가 얼마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 얘들아. X가 9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큼 증가하고 있어? 3만큼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거니까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어딜 지나? 마5, 0을 지나. 그래서 Y는 기울기가 3분의 1이고요. 마5, 0을 지나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예쁘게 써보니까 3 곱한 다음 넘길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바로 뭐였어?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직선과 이 점까지 거리 공식 얘를 이거 좀 한번 볼까요? 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죠? 거리 D를 한번 구해보기로 할게. 거기 D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루트 10분의 우리가 x 대신 x1, y 대신 y1을 집어넣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우리가 얘는 절대값 15 더하기 5가 돼서 우리 학생들 루트 10분의 바로 20이 되겠고요. 유리화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 2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기억번은 그냥 어렵지 않게 우리가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점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만 잘 사용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되겠어?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니? 얘 넓이는 최대가 됐으니까 이거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넓이가 최대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높이가 최대가 될 때 언제가 높이가 최대가 되겠어? 이때 높이가 최대가 되고 있다는 거 괜찮겠니?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얘를 이거 AC를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 이동했을 때 뭐가 되는 거니? 접할 때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거리가 제일 멀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과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연결 가능하니? 연결 가능하지 얘들아 맞지?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해. 맞지 얘들아? 맞지? 이때가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했을 때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AC라는 직선하고 우리가 얘 직선하고 우리 학생들 수직인 거니? 눈으로 봐도 수직은 아니다. 얘들아 맞지? 얘랑 수직은 아닙니다. 중심을 지나가야지 수직이 되고 있다는 거 돼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니은번은 잘못됐다. 우리가 니은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 얘들아?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죠? 어차피 얘들아 요거 길이가 주었으니까 이거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해? 이거 요 길이 한번 구해보자. 요 길이 요거 AC의 길이는 뭐야? AC의 길이는 무슨 고라 정의 때문에? 피타고라 정의 때문에 루트 99, 81에다가 우리가 9를 더하니까 피타고라스 하는 거니까 루트 90 3루트 10이 되고 있다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기억번에서 요 거리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거리는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우리가 루트 10분의 바로 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얘랑 얘랑 지워지겠고 얘랑 얘랑 지워져서 얘가 10이 돼서 우리가 3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가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30. 그럼 위에 있는 삼각형만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럼 우선은 우리가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D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다 맞지 얘들아?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요 거리 D, 요 D'라고 한번 해보기를 할까? 이 직선하고 0,0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10분의 바로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이 높이라고 하는 건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반지름에서 D'만 빼주시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반지름은 5가 되겠지? 5 빼기 얘들아 이거 유리화 시키면은 우리가 2분의 루트 10이야. 2분의 루트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됐어 안 됐어? 됐다. 어이고 산수 복잡하네.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요 어땠어? 요렇게 써볼까?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요 AC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3루트 10이었어. 3루트 10 곱하기 높이가 5 마이너스 2루트 10 괜찮습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주는 게 삼각형 넓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아이고 복잡도 하네 얘들아 맞지? 복잡도 하네. 자 우리가 얘 곱하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거 15 이거 2분의 15 루트 10 맞죠? 이거 이렇게 이거랑 곱해주시면 뭐 나오겠어? 2분의 30 15가 되겠지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산수 괜찮니?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는 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구하는 건 뭐 있어? 그렇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얘랑 얘랑 더하면은 우리가 2분의 우리가 15 맞지 얘들아? 30을 더하면 2분의 15잖아. 플러스 2분의 15 루트 10이 되겠고요. 알겠죠? 돼 안 돼? 맞나? 30을 더하니까 30 30을 더하니까 이거 45다 얘들아. 2분의 45다. 큰일 날 뻔했네 얘들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5로 묶으니까 3 플러스 루트 10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디귿번도 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어렵지 않은 문제야 얘들아. 어렵지 않은 문제야. 뭐 계산은 되게 복잡했지만 우리가 각각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높이를 구할 수 있겠고 밑변의 길이 구해가 두 점 사이 거리고 밑변의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요. 알겠지 얘들아?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얘를 평이동시켜서 접할 때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 D에서 반지름 R을 뺐을 때가 우리가 높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요 삼각형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정보만 잘 파악한 다음에 문제만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혹시 이해 안 되면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자 이제 26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26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은 반드시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일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돼 안 돼?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수직이란 멘트가 써 있어. 돼 안 돼? 그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빨간색을 살펴볼게. 얘랑 뭐 된다고 써 있습니까? 문제 읽어보니까 수직이 되고 있습니다. 수직이 된다는 거는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 돼 안 돼?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요 검은색 삼각형이랑 이 검은색 삼각형은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합동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가 3이 되겠고요. 우리 학생들 반지름이 바로 10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길이는 무슨 고라 정리 때문에? 피타고라 정리 때문에 요거 길이를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 a가 되는데 맞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얘들 알겠지?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 정리 때문에 우리가 3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는 거는 10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 제곱이라는 거는 100에서 9를 빼는 거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91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산수 괜찮냐 얘들아? 맞지? 산수 괜찮냐?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요것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 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볼까요? 이거 지워볼까요? 아까 기억나시죠? 필기하셨으면 잠깐 멈추고 필기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잠깐 멈추고 필기해도 괜찮아.
알겠지? 나도 이거 한번 지워본 다음에 다시 풀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뭐라고 써있냐면 얘랑 뭐가 된다고 써있어. 문제 읽어보니까 수직이 된다고 써있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여기는 어디야? 요거 어떻게 할까 얘들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자, 우리가 요 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랑 됐어 안 됐어? 요 직각삼각형이랑 뭐가 된다는 거야? 합동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b는 마7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b는 우리가 마7 되기 때문에 b제곱은 무엇이죠? 49가 되겠죠? 두 식을 우리 학생들 더해보니까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b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140이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수직, 원과 수직이 된다는 거는 중심을 지나가는 직각삼각형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자, 27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27번도 문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은 근은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나와야 돼. 근데 4개가 나왔는데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근이 3개가 나온다는 건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됐어? 중근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0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1 아니면 1은 아닌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었어. 조리제법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이를 집어넣으니까 1, 마이를 집어넣으니까 마2a 마이너스 1, 마이를 집어넣으니까 3a 플러스 2, 마이를 집어넣으니까 마 a 마이너스 2. 얘랑 지어놓으니까 마이너스 1이란 해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조리제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죠? 자, 우선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0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맞죠? 미안해요. 요거 0이라는 x로 묶을 거야 얘들아. x로 묶은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마일 곱해서 올리는 거야. 조리제법 할 줄 알지?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는 우리 학생들 0이라는 x로 묶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2차, 1차 상수가 돼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우리가 a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근을 가지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중근이라는 거는 중복됐다는 거야. 중복된 두 근의 준말이 중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가 어떤 근을 가졌을 때 0이라는 근을 가졌을 때 얘도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얘도 0이라는 근을 가지면은 우리가 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x 0으로 중근이야. 그럼 0 대입시켜. 0 대입시키니까 a 플러스 2가 근이라고 하는 건 0 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있어? 그렇지.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으로 중복되게 하는 거야.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졌을 때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은 우리가 중근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가 없네. 얘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0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a 값은 우리 학생들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여기까지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서 중근이 나올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중근 나올 때는 4분의 d라고 하는 거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맞죠? 뭐가 나왔어? 0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a 그 다음 뭐 나와?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바로 0 나와서 a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렇게 얘랑 중근 가질 때 얘랑 중근 가질 때 이 자체에서 중근 나올 때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조리제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구하시는 걸 살펴보니까 모든
곱을 구하는 거니까 얘랑 싹 다 곱하는 거는 정답은 12가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4차 방정식에서 중근이 나올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복된 두근이 나오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면은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자, 우리 학생들 28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28번은 우리 학생들 주어진 정보의 그림을 파악해서 사용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상당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이 문제는 이 좌표 설정을 좀 잘 하시면은 좀 괜찮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같이 한번 좌표 한번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우리가 x축에 접한다고 써 있어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중심 반지름이 바로 2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반지름이 2야. 알겠죠? 반지름이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a, 2 요 이 점은 우리가 a, 0이라고 좌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여기서도 접하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얘들아? 수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랬을 때 문제 보니까 PQ를 지나가는 직선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우리가 PQ를 지나가는 직선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자, 근데 이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했어? 그렇지. 중심과 연결시킨다고 했을 때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야? 얘랑 합동인 거니까 얘가 수직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이거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거니까 우리가 a분의 2란 말이야. 그러면 빨간색의 기울기는 뭐 있어? 파란색의 기울기는 어떻게 있어? 이거 기울기 같은 거는 얘랑 수직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학생들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고요. 어딜 지나요? a, 0을 지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고요. 우리가 a, 0을 지나간다는 게 우리 목적.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게 y 절편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y 절편은 뭐 나오겠어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y 절편이라는 거는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y 절편 0 집어넣으니까 2분의 a 제곱. 아하, 얘가 우리가 2분의 a 제곱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래서 이 좌표 설정한 다음에 얘랑 수직을 이용해서 PQ를 지나가는 직선은 얘랑 수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때 문제 읽어보니까 요 넓이가 뭐라고 써 있어 얘들아? 요 넓이가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16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겠죠? 얘 넓이가 16. 그래서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한 게 여기 떠 써볼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a 제곱이 바로 16이라고 써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 세제곱은 64가 나오겠고요. a 값이라고 하는 거는 4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 m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네 얘들아. m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자, 우리가 얘가 4,2가 되겠고 반지름은 2. 자, 우리 학생들 직선하고 접할 때 특징이 뭐니?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 D하고 반지름 R이 똑같았을 때가 우리가 접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mx 빼기 y는 0이 되겠고요. 거리 D는 루 씌운 다음에 우리가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x 대신 x1 y 대신 y1 하니까 4m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2를 절대값 시킨 게 반지름 2와 동일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접하고 있단 말이야. 접한다는 거는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 D하고 반지름 R과 동일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양변 제곱해 주니까 양변 제곱해 보자. 양변 제곱해 이거 곱한 다음 제곱해 볼까? 얘 곱한 다음 제곱해 주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16m 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얘랑 곱한 거 2배 있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16m 플러스 4는 우리가 요거 4m 제곱 플러스 4 괜찮아? 1로 곱해준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는 거 산수 괜찮겠어? 얘랑 지어지겠고 1로 넘겨볼게요. 1로 넘겨보니까 무슨 값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12m 제곱 마이너스 16m이 바로 우리는 0이 되겠고요. 우리가 4m으로 묶어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은 3n 마이너스 4는 0 돼서 따라서 m값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가 0은 또 있지만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인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자 좌표를 잘 설정해 주신 다음에 얘랑 얘랑 수직인 거니까 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고요. y절편이 주어졌으니까 이 넓이를 이용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알겠지? 그러면 직선하고 원하고 접할 때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 d하고 반지름 r가 똑같다는 걸 가지고 통해서 m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야. 돼? 안 돼? 됐어? 그러니까 그림의 정보를 잘 파악하고요. 좌표 설정만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얘들아. 자, 29번 살펴볼게. 29번 조금 치사한 문제야 얘들아. 정말 치사한 문제야.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게 뭐였어?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우리가 쓴 첫 번째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은 이거 부호반대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살펴보기를 할게. 우리가 두근의 곱은 어떻게 했어? 두근의 곱은 우리가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b가 되겠다. 맞지? 자, 세 번째 살펴보는 것처럼 이거의 두근이 다음 같으니까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두근의 합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돼 안 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예요. 돼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되겠고요. 일로 넘겨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두근의 곱을 살펴보기를 할게. 네 번째로 우리가 알파 더하기 2 우리가 베타 더하기 2라는 거는 두근의 곱은 우리가 3b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돼 안 돼? 자, 이거 전개시켜 볼까? 알파 베타 플러스 이거는 2알파 2베타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우리가 3b가 되겠고요. 얘가 b입니다. 알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학생들 a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2가 되겠고요. 얘는 4 더하기 4가 3b 율로 넘겨볼까? 그래서 우리가 b라는 거는 우리가 4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렇지?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복잡했지만 우리가 학생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슨 값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나오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 나오겠어?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생들 이걸 딱 보자마자 이렇게 풀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미안해 그냥 눈에 잘 안 보여서 다 전개시켰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슨 말이냐? 내가 푼 거는 어차피 이게 양수가 되고요. 우리가 얘랑 똑같아지는 n값을 구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것부터 구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나오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여기 2라고 써있다면 양수가 되네. 그래서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2알파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알파 더하기 2가 4가 되겠고 마이너스 우리가 쓴 데 보는 것처럼 뭐였어? 얘가 여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였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8 마사가 되고 있다는 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난 그냥 나는 이렇게 전개시켰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나는 이렇게 전개시켰을 것 같아. 알겠죠? 돼요 안 돼요? 돼요? 나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1, 1, 2, 2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나열 한번 해볼 거고요. 알겠죠? 얘가 양수가 돼야 되겠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더 나열해 볼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요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 했을 때 8 빼기 3 곱하기 4 맞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뭐 나오겠어 얘들아? 3 아이고 미안해요. 3 요거 우리 학생들 2야. 이거 미안해. 이거 4야. 아이고 잠깐 왜 이래. 얘는 4 얘는 2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우리가 나 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열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들어. 우리가 양수가 나오는 게 우리 목적. 우선 양수부터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의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가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빼기 2 곱하기 얘는 우리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인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베타가 우리 학생들 4가 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4의 제곱인 거니까 4의 제곱인 16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6 우리가 안 되네. 맞지? 양수가 나와야 돼.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여기부터 좀 어렵습니다. 얘는 우리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란 말이야. 돼 안 돼? 얘가 알파 5제곱하고 얘가 베타 5제곱이니까 얘가 나왔고요. 알겠지? 없던 뭐가 생겼어? 요거랑 요거랑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뒤에다가 뭘 빼줄 거냐면은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 빼기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을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뭐 나왔어? 그렇지. 우리가 마사가 나왔고요. 얘는 뭐 나왔지? 그렇지. 우리가 마 16이 나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빼기 얘는 알파 베타 제곱 묶은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16 맞죠? 곱하기 얘는 뭐 나온 줄 알아?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럼 16이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맞지? 우리가 16이 4개에서 16이 2개를 빼는 거니까 우리가 16이 2개밖에 안 남겠다. 맞지? 그래서 요거 3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양수가 나왔네 얘들아. 알겠지? 여기까지 나왔어. 양수 나왔고요. 얘가 알파 6제곱과 베타 6제곱이 또 같은지만 살펴보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요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였지? 얘는 알파 세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얘 공식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2배씩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알파 요거 산수 괜찮죠?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이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만 빼주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마이너스 16의 제곱에서 돼 안 돼? 됐어? 알파 베타 요거 뭐였어? 얘가 계산해 보시니까 알파 베타의 전체 세제곱인 거니까 얘는 4의 세제곱 2 곱하기 4의 세제곱을 해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 알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얘는 뭐 나오겠어? 얘는 우리가 256에서 뭘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야? 우리가 120 우리가 64에다가 128을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얘는 128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얘도 양수인데 얘도 양수인데 같아 안 같아? 안 같네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파 7제곱 더하기 베타 7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맞죠?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뭘 빼줘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를 빼주시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만 해주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 돼 안 돼? 그래서 요거 우리 학생들 얘가 마이너스 16 얘가 마이너스 16 됐어 안 됐어? 얘는 우리가 세제곱 얘는 우리가 2가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해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요. 128로 나와요. 알겠죠? 똑같이 나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랑 같으면서 돼 안 돼?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n 값은 뭐 나오겠어? 6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겠어? 자 그런데 말이야. 사실 이렇게 푸는 건 아니지.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왜?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 솔직히. 근데 해설지를 보니까 우리가 x제곱 돼 안 돼? x제곱 요거 뭐야? a 값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가 나오고 b 값은 4가 나오는데 돼 안 돼? 여기다가 x-2를 곱할 생각이 있나? 이게 되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바로 0 나와서 x세제곱은 8 나와서 알파 세제곱은 마8 나온다는 거야. 베타 세제곱도 마8 나온다는 거고. 돼 안 돼? 이런 생각이 되나? 좀 어렵다. 맞지 얘들아? 나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시간이 좀 빨리 푸는 친구들 같은 어차피 요거까지 다 맞출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것보다 나열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돼안돼? 그래서 요거 7개 나열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얘들아. 알겠지? 나는 설명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지. 우리 학생들은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죠? 돼안돼? 됐어? 요 정도는 우리 학생들 나열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얘들아. 자, 이제 30번 문제 살펴볼게. 30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거의 킬러 문제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그래프를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써 있고요. gx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를 우리는 gx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얘들아. 알겠지? 그때 교점이 생겨야 된대. 돼안돼? 그 교점의 바깥 범위는 fx고요. 교점 사이에 있는 건 gx래.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돼 얘들아. 만약에 니네들 보시는 것처럼 말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걸 원점 대칭하면 교점이 생길 수가 없어 얘들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야지만 우리가 원점 대칭 이동 시켰을 때 교점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fx는 이렇게 우리 학생들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게 fx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괜찮아 안 괜찮아? gx는 원점 대칭했으니까 요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게 좀 우리가 gx 원점 대칭 이렇게 위와 같은 모습이 돼야지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래프가 되나? 이거 좀 똑같이 되나? 똑같이 그려지나? 요렇게 그래프 그려야지만 우리가 원점 대칭에서 교점 생긴다는 게 gx 그래프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때 우리 학생들 얘랑 서로 같다.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그때 우리가 알파 베타 교점 생긴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아하 여기가 우리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면서 그래프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면서요.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식은 우리가 hx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에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이건 진하게 한번 녹색으로 한번 그래프 그려보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가 사이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는 fx, 우리가 사이에 있는 거는 gx를 선택하라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hx가 되겠고요. 됐니 안 됐니? 됐지? 자, 됐다. 그래서 요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고 인정 안 인정? 인정? 그때 우리가 서로 다른 세의실근을 갖고요. 세의실근의 합이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4. 우리가 H 베타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H 베타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네. 우리가 이 H 함수인데 H 베타라고 하는 건 뭐였어? 우리가 높이가 H 다시 한번요. 높이가 H 베타랑 HX가 만나는 세실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이. 그렇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냐면 세실근의 합이 마사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뭔지 모르잖아.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근과 기술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를 우리가 ax 이거 최고치 한계수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얘는 원점 대칭한 거니까 원점 대칭한 거는 전체 부호를 바꿔주고요. x값 안에 있는 것도 부호를 바꿔주는 게 원점 대칭 이동시킨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뭐 나오는 거야? 플러스냐?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나온다는 게 얘가 원점 대칭 이동한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야.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어렵다. 맞지 얘들아? 어렵다. 어려워. 맞지? 여러 가지가 다 쓰이고 있어 얘들아. 알겠지?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하겠고 우리가 식을 작성한 다음에 근이 나왔으니까 근의 모든 합이 나왔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맞지 얘들아? 이게 뭔지 몰라 얘들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는데 보는 것처럼 뭐 f 베타 지금 우리가 얘랑 요거 쓰는 거야. 우리가 여기 f 베타랑 fx랑 우리가 이거 h 베타
H베타 어떤 숫자가 나올 것 같아 얘들아. K라고 둘까요? 이거 모르겠으니까 이걸 K라고 둘까요? 이걸 K라고 했을 때 이로 넘겨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나와? 아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막 k가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근은 감마하고 우리가 베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두근의 합은 감마 더하기 베타는 뭐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우리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됐어 안 됐어? 맞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gx하고 x하고 k하고 만나는 근은 얘를 예쁘게 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가 우리가 k가 만났고 넘기니까 우리가 요거 막 k라고 쓸까요? 바로 쓸까요? 우리가 막 k가 바로 0이 되겠고, 이거의 근은 얘랑 근은 우리가 오메가하고 우리가 베타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근의 합은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거는 두 근의 합은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가 된다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겠지? 엄청 어렵네. 자,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얘랑 또 합할 거야. 얘랑 합하는 이유는 얘가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우리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 조건에 보니까 세 근의 합, 셋이 근의 합, 얘랑 녹색의 교점은 세 근의 합은 우리 학생들 뭐가 나와? 그렇지. 오메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오메가가 얘가 마사가 나오기 때문에 베타가 뭐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베타가 4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얘가 4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알겠죠? 어우, 되게 어렵다 얘들아. 맞지? 그래서 세근의 합,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베타가 4가 나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다. 맞지? 근데 여기서 더 살펴볼 건 없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요게 살펴볼 거야. 뭐야? hx에서 y좌표가 음의 정수가 되는 거는 15개. 맞죠? 자,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여기 볼게요. 알겠죠? 요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기 이 hx 함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아하, 음수가 되는 정수의 개수가 y값이 정수가 되는 게 15개가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그치? 15개가 나온다는 거는 여기 어차피 요쪽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7개, 여기 7개가 나오고 15개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한마디로 요 값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팔이 나온다는 거야. 맞죠? 요 7개 한 개 더해서 총 15개. 맞지? 음수가 되는 게 15개의 점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마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K값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8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여기까지 괜찮겠습니까? 다 왔습니다. 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K값이 뭐 나왔다고? 우리가 본 것처럼 8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돼 안 돼? 됐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얘는 우리가 마사라는 근을 갖고 마팔, 얘는 우리가 4,8. 자, 이제는 우리가 b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제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좀 어렵네. 거의 다 있습니다. b를 어떻게 구하냐? b는 이렇게 구합니다, 얘들아. b를 구하는 방법은 얘랑 근이 뭐가 나왔어? 4하고 마사가 나왔어. 근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대로 풀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는 것처럼 뭐였어?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 뭐 나오는 거야? 플러스 b라는 함수하고 돼 안 돼?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이 근이 뭐 나온다는 거야? 8하고 마8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 아니 4하고 마4 4하고 마4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죠. 괜찮겠습니까?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지? 거의 다 왔어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자, 일로 넘겨보니까 얘랑 지워지겠고요. 일로 넘겨보니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근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근이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b는 마16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됐니? 됐어? 됐어. 마16. 그래서 우리가 K가 8이었고 B가 마16이었어. K가 8이고 B가 마16. 그래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가 뭔지 몰라? AX. 맞죠? K가 B가 뭐야? B가 우리 학생들 마16이고 K가 8인가 마이너스 24는 바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한 근이
우리가 여기 근이 4가 나왔으니까 다른 한 근은 알파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다른 한 근 감마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감마는 뭐 나오겠어? 그렇지, 마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얘들아?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마2, 따라서 우리가 A 값은 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마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맞니 얘들아? A 값 마2가 맞지? 마이가 아니라 플러스 2. 그럴 뻔했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부호 반대가 들어가는 거니까 2가 되겠다.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됐니?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야. 근과 계시의 관계를 왔다 갔다 거려야 돼, 얘들아.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A값, B값 다 구했으니까 우리 학생들 fx라고 하는 거는 뭐 나오겠어요, 얘들아? 그렇지. 우리 학생들 x제곱 플러스 우리가 2x 마이너스 16이 나오겠고요. g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16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뭘 구할 수 있어? h2를 구하는 거는 f2를 구하라는 거고요. 알겠죠? h는 f2.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게 h2가 되겠고요. 또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얘들아? 우리가 h5라는 거는 gx에다가 잘못했네. h2라는 거는 gx에다 집어넣은 거네, 얘들아. 알겠죠? 잘못 집어넣네.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게 우리 학생들 h2가 나오겠고요.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은 게 h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5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은 다음에 더하는 건 산수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알겠죠? 그럼 답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드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너무 어렵습니다. 알겠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은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fx가 이렇게 하고 gx가 이렇게 그려야지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알겠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래서 쭉쭉쭉 왔다 갔다 근과 계수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A, B를 다 구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됐어 안 됐어? 됐어? 혹시나 이렇게만 납두기로 할게요. 혹시나 이 안 되면 우선 필기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